자, 아시안컵 네. 주요 국가들이라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승권 국가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렇죠. 일반적으로 시드를 받은 국가들이 우승을 할 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인기가 좀 많고 많은 언론과 뭐 저희도 그렇고 주로 이제 언급을 하는 아시안 네. 국가들 이 팀들을 이제 얘기하게 될 텐데 예전에는 이제 아시안컵 얘기할 때 호주를 얘기하면은 약간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호주도 아시아 AFC에 속한 지가 꽤 오래 오래됐어요. 지나서 이제 진짜 없으면 허전한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당장 우리가 준우승했을 때 우승 국가가 호주였고 그때 맞아요. 감독은 포스테코글루였습니다. 그렇죠. 2015년 때 일이었죠. 네. 지금은 이제 호주 B조에 속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시리아 그리고 인도와 같은 조인데 그레이엄 아놀드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성과는 역시 분명하죠. 지난 카타르 월드컵 16강이었습니다. 네. 놀라웠죠, 약간. 정말 놀라웠죠. 헐. 근데 호주가 실제로 그때 선수비 후역습, 그치. 역습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예선의 부진을 완전히 씻어낸 모습을 본선에서 보여줬고요. 역대 아시안컵이 이제 2007년부터 호주가 AFC에 편입이 되면서 참가를 했거든요. 예. 지금까지 참가한 4개 대회에서 모두 8강 이상은 갔습니다. 그러니까 왜 주요 국가인지 말해주고 있고 우승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때 우리나라를 꼽고 한 번의 우승을 홈에서 차지한 바가 있었고요. 이 메인 포메이션은 4-2-3-1과 4-3-3을 오가는 형태인데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호주의 축구는 윙이 중심이다. 진짜 좌우 날개 있는 선수들이 드리블이나 역습을 할 때는 뒷공간 침투해주고 뭔가 만들어가는 상황에서도 폭을 벌린 다음에 개인 기술로 뚫어서 호주 특유의 그 키 큰 공격수에게 크로스 올리고 헤더 한 방. 이게 이제 호주의 전형적인 스타일이거든요. 워낙 좋으니까 다들. 네. 그리고 그건 만약에 우리가 호주를 만났을 때 꼭 조심해야 되는 게 어쨌든 그 워낙 좋은 이거 피지컬과 공중볼. 우리도 아시아 중에서 꽤 좋은 편에 속하는데 우리도 이제 피지컬은 많이 올라왔죠. 근데 호주는 사실 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저기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아시아라고 생각하는 느낌 피지컬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2015년 때 결승도 호주가 마음 먹고 우리한테 피지컬이랑 공중볼 싸움 붙이니까 쉽지 않아. 우리가 거기는 좀 당했거든요. 예. 그런 걸 봤을 때 호주는 정말 마음 먹고 우리한테 그런 공중볼 싸움 붙인다. 그럼 우리에게는 좀 정말 쉽지 않은 상성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핵심 자원은 크레이그 구딘. 네, 지금 이제 매튜레키가 부상이기 때문에 구딘이 왼발 윙이거든요. 드리블 능력을 통해서 측면을 뚫어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예전보다 호주는 좀 아쉽습니다. 당장 월드컵 때보다도 좀 아쉬운 느낌이 들어요. 뭐 주축자원 부상으로 빠진 것도 있고. 그렇죠. 뭔가 유럽 5대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 없고 뛰더라도 하부 리그나 조금 이 이외의 리그들. 근데 거기서도 주전 입지가 좀 불투명한 선수들이 많아서 몇몇은 좀 아쉽습니다. 다만 카타르 월드컵에서 선전을 했기 때문에 과연 호주가 월드컵에서의 기류를 그대로 이어갈지 이 부분을 보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호주를 봤으니까 그다음 이제 C조로 가겠습니다. 네. C조의 강호는 역시 이란입니다. 그렇죠. 이란이 진짜 이란 우리가 최근에 이긴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란이 나는 다른 느낌으로 일본보다 더 부담이에요. 그냥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8강에 만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죠. 진짜 부담되는 상대입니다. 이 지금 감독이 갈레노웨이 감독인데 예. 작년 3월에 부임해서 현재까지 이제 감독을 지휘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감독 기간이 짧기 때문에 대표팀 감독으로 이룬 성과는 없습니다. 근데 자국에서의 지도력을 그동안 좀 인정을 받았었고, 근데 이란도 그게 있어요. 우리한테는 되게 까다로운 상대라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란이 아시안컵 최근에 재미를 못 봤습니다. 여기도 오랫동안 우승 못했어요. 1976년 이후로 우승이 없고 결승 진출도 없고요. 최근 대회들을 보면 8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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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강. 좀 이란치고는 아쉽죠. 이름값 대비. 네. 사실 생각해보면 이란이 월드컵도 막 토너먼트에 오르지는 못해요. 이란 경기를 보면 상대를 되게 어렵게 합니다. 근데 본인들도 공격이 그쵸? 어려워서 그래요.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상대를 어렵게 하는 피지컬 네. 그리고 우리가 이란을 상대로 굉장히 어려워했던 이런 기억이 섞여서 더 좀 저긴 까다로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이란 원정이 워낙 죽음의 원정이어서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팀의 메인 포메이션은 역시 4-4-2. 지금도 뭐 이전과 좀 비슷합니다. 다이렉트로 긴 패스 연결하고 세컨볼 싸움을 선수들 기동력으로 한꺼번에 거는 스타일. 역시 수비할 때도 좁은 간격을 형성해서 끈끈한 수비를 좀 펼치는 편이고요. 이란의 해결사가 확실하죠. 타레미. 공격수들이 이름값 있는 애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아주문. AS 로마에서 요즘 무리뉴 감독 아래에서 좀 괜찮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타레미와 아주문, 아시아 레벨에서는 정말 대단한 자원들이 많으나 30대 선수가 12명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대표팀 경력이 많기 때문에 경험은 많아요. 그런데 나이대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확실히 조금 에너지가 좀 떨어져 있거나 속도가 좀 떨어져 있다. 기동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타레미가 역시 핵심 선수인데요. 올 시즌 리그에서 3골밖에 못 넣었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름에 타레미가 진짜 팀을 옮길 기회가 꽤 있었고 빅리그 얘기 많이 나왔어요. 본인도 되게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불발이 됐거든요. 그 뒤에 타레미가 약간 마음이 떠나서인지 리그 경기에서 예전처럼 열심히 안 뛴다라는 얘기가 현지에서도 좀 들립니다. 그래서 이 점은
단순히 리그 스탯이 올 시즌도 떨어졌다고 해서 타레미가 폼이 떨어졌다 말하기는 조금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 시기다라는 점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챔피언스리그는 또 잘하더라고요. 그래. 예. 큰 무대면 또 본인이 동기부여가 좀 되고 좀 더 잘해야겠다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지난 시즌 리그 33경기 22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지난 시즌 아시아 유럽파 역대 최다 공격 포인트인 45개를 기록을 했어요. 유럽 전체 선수 중에 홀란, 음바페 이어서 공격 포인트 3위. 엄청 잘한 거죠. 진짜 잘한 거죠. 아무리 뭐 유럽 5대 리그가 아니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래도 포르투갈 리그 무시할 건가요? 그건 예. 아니거든요. 포르투기 때문에 또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이란 대표팀에서도 최근 4경기 3골과 2개도 네, A매치 활약도 좋습니다. 골 냄새 맡는 감각이 상당히 좋고요. 위치 선정과 결정력 그리고 몸이 되게 유연해서 동료에게 키패스를 잘 질러주는 클래스가 있는 공격수입니다. 최근 분위기는 갈레노에이 감독 부임하고 12경기 10승 2무예요. 그래, 좋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고점을 좀 찍고 있고 8강에서 우리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아시안컵은 이란도 좀 생각보다 고전하는 경향이 있고 주축 선수들이 나이가 많다는 점을 우리가 기동성을 통해서 마음껏 제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란 받고 방금 이제 이란이 이제 C조 소속이라고 그랬는데 C조의 한 팀을 더 보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조의 시드 팀을 보면 되지만 이 팀은 벤투 감독이 이끌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는 해보죠. 얼마 전에 이제 한국 선수들과 다시 재회를 했잖아요. 예. 반갑게 또 인사를 했는데 벤투 감독도 역시 우리가 또 선전을 응원하는 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역대 아시안컵은 1996년에 준우승, 2015년에 3위했죠. 그리고 2019년 4강. 이때는 3, 4위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대회는 여러분 3, 4강이었습니다. 4위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좀 되는데 벤투 감독이 오면서 아랍에미리트는 지금 새롭게 또 한번 팀 컬러를 벤투 감독 체제에 맞게끔 변형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벤투라는 감독은 색채가 확실한 감독인데 아랍에미리트 선수들도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벤투 감독의 색채를 서서히 이제 드리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경기 스타일은 대한민국에서 보여준 그 전술 형태와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점유하고 측면 자원들을 전진시켜서 빠른 템포의 공격 전개에 초점을 두죠. 또 압박 많이 하고. 그렇죠.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레바논전 네팔전의 경우는 또 세트피스를 활용한 득점이 잘 나와서 이 세트피스 득점을 조금 더 갈고 닦아서 이번 아시안컵 본선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오만하고 경기했잖아요. 그 경기를 보면 약간 우리 2019년 아시안컵 생각도 좀 났어요. 우리가 이제 벤투 감독이 이끌다가 이제 카타르한테 8강전에서 패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맞아요. 이 카타르 월드컵 때처럼 팀이 완성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도 지금 벤투 감독 부임하고는 사실 기간이 얼마 안 됐잖아요. 반년 정도 됐습니다. 현재로서는 좀 팀이 아직은 과도기라고 좀 봐야 될 시기다. 만들어지지 못했다 완전히는. 네, 근데 장기적인 비전을 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핵심 선수 아랍에미리트에 좀 많이 이제 언급을 해드렸던 알리 마쿠트 선수. 네, 이 선수는 이제 알자지라에서 한 팀에서만 쭉 뛰었고요. 아랍에미리트 대표팀 역대 최다 득점자입니다. 90년생이라 이번이 마지막 메이저 대회가 될 가능성이 대표팀에서는 큰데 2015년 호주 아시안컵 득점왕이었고요. 2019 아시안컵 토너먼트 최우수 팀에도 선정된 바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마쿠트 선수를 우리가 카타르 월드컵 지역 예선 이야기를 할 때 득점 기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언급을 했는데 지역 예선 14골이었어요. 많이 넣었죠. 네, 이 선수도 골에 대한 천부적인 감각이 있다. 라는 점에서 마쿠트 선수가 해결사 능력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분위기를 보면 데뷔전 코스타리카를 상대로 벤투 감독이 4대1로 대승을 했는데 그 뒤에 6연승이었거든요. 근데 오만 쇼크를 맞았다. 과연 그 오만 쇼크가 정말 그냥 평가전에서 힘을 뺀 건지 진짜 좀 냉정한 보고서가 될지 이거는 일단 조별리그 경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C조 봤고요. 네. 그다음 이제 D조로 갑니다. D조에는 역시 일본이 있죠. 그렇죠. 이라크, 베트남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와 한 조입니다. 일본은 이제 여전히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하지메 감독이 항상 뭔가 약간 의구심 있는 무언가를 해요. 이거 맞아? 근데 지금까지 비교적 굉장히 결과로 증명을 해내면서 한 팀을 이렇게 오랫동안 이끄는 거는 저는 좋은 그림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제 아시안컵이 월드컵 이후에 치러지다 보니까 그쵸? 다른 국가들도 월드컵 때까지 감독을 이끌다가 그 감독이 떠나고 새 감독이 오면서 약간 과도기인 상태에서 이제 아시안컵을 치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일본의 강점은 선수들도 어쨌든 감독의 철학을 다 알고 있잖아요. 이해도가 아주 높은 인물이 쭉 장기적으로 지금 팀을 이끌고 있다는 건데 그런 점에서 하지메 감독이 지금 요즘의 경기를 보잖아요. 처음에는 이토주냐 같은 선수들로 공수 밸런스를 잡은 다음에 교체 투입으로 이제 쿠보다 케우사를 넣어서 마지막 상대 체력 떨어졌을 때 후반에 흔들어버리는 거. 약간 시간대에 따라서 하지메 감독이 용병술로 변화를 주고 그때 경기를 접근하는 방법을 유연하게 취할 정도로 팀 자체가 굉장히 좀 영리하고 다양한 무기를 지닌 팀이 됐다. 이렇게 좀 강해진 점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역대 아시안컵은 4번의 우승.
최다 우승국입니다. 네, 일단 2011년까지 최근에 또 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었고요. 메인 포메이션은 4-2-3-1 역시 높은 수비 라인과 압박 축구 그리고 빠른 자원들이 일본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역습 공격의 빈도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거든요. 월드컵에서 독일을 잡을 때는 정말 그 빠른 역습으로 재미를 봤습니다. 그쵸. 그리고 독일이 힘이 빠졌다는 걸 느꼈던 그 이후에 친선전 있잖아요. 그때는 굳이 역습을 하지 않고 일본이 만들어가는 맞불 전술을 펼쳤는데 측면 위주로 또 풀어가는 방식을 통해서 전술을 짰거든요. 그랬더니 또 이겼어요. 독일이 좀 약해졌다는 독일은 게 좀 심각해요. 네, 요점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어쨌든 일본이 만들어갈 때는 측면 위주의 연계, 빠른 템포에 만들어가는 플레이들이 있고 예전에 약간 유럽 축구를 너무 흉내내는 거 아니야? 이런 평가를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조직력이 정말 괜찮습니다. 진짜 좋은 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어정쩡한 그 패스 플레이가 아닙니다. 네, 약간 좀 뭐랄까요? 효율을 좀 극대화한 느낌. 그래, 약간 짭키타카였단 말이야. 짭키타카.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네. 네, 효율과 실속을 좀 극대화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독일전 뭐 후반부부터 5-4-1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서 약간 수비적으로 내려서는 경기 운영을 또 펼친 적도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지메 감독이 오랫동안 팀을 이끌다 보니까 유연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경기를 풀어가는 시간대별로의 용병술도 최근에 돋보인다. 이 포인트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역시 들여다볼 선수는 이토주냐. 핵심이죠. 네, 선발 입지를 좀 많이 가져가는 선수. 지금 뭐 쿠보, 미토마가 다 부상인 상태고 뭐 우리가 익숙한 후루아지 같은 선수는 또 안 뽑았어요. 그렇죠. 어쨌든 중심은 공격은 이토주냐라고 보이는데 아마 여러분 랭스랑 파리 생제르맹 경기 보신 분들 있을 그쵸. 텐데 네. 잘합니다. 잘해요. 일단 이 선수가 공수 모두 활동량을 통해서 꽤 많이 관여를 하고요. 속도가 일단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드리블이 좋아서 이 선수 기술이 좀 통하는 날이잖아요. 측면을 본인이 그날 그냥 지배해버려요. 맞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좀 견제에 막힐 때는 생각보다 기복을 보일 때도 있다. 라는 점은 조금 아쉬운 포인트긴 한데 확실한 건 이토주냐가 지금 저 찍혀있는 스탯 이상으로 정말 눈부신 활약을 올 시즌 보여주고 있다. 킥이 좋기 때문에 세트피스 키커로도 존재감을 드러내는 편입니다. 일본이 지금 A매치 공식전 9연승 중이고요. 그리고 아시안컵 앞두고 지금 분위기는 최상입니다. 1월 1일 친선전 아시아 지역 예선 2경기를 제외하고도 튀니지, 캐나다, 튀르키예, 독일 등을 연달아 잡아냈거든요. 기세로는 지금 뭐 아시아에서는 제일 돋보이죠. 네, 역시 뭐 우리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다 맞습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각자가 각조에서 1위로 통과하면 우리와 일본은 결승에서 만날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결승 한일전이면 설날 설날이죠. 설날이에요. 와 미쳤다 진짜. 꼭 그랬으면 좋겠네요. 우리 시간으로 자정일 거. 사실 근데 개인적인 바람이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우승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예. 일본 어딘가에서 좀 일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주면 우린 땡큐거든. 그러니까요. 굳이 결승에서 만나서 한 판 붙자 그럴 필요 없어. 맞아요. 근데 만나더라도 두려울 거 없습니다. 우리도 세요. 우리도 세니까 좋은 승부를 만난다면 펼쳐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의 사우디 지금 F조의 오만, 키르기스스탄, 태국인데 먼저 얘기드리겠습니다. 오만 쇼크를 맞는다면 사우디일 가능성이 일부 있어요. 아니 오만이 요즘 이상해. 그러니까 근데 저도 오만이 이게 실제 본선에 갔을 때 어떨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요즘 좀 좋으니까. 사우디가 지금 만치니 감독이 이끌고 있고 작년 8월에 부임을 해서 현재까지 이끌고 있습니다. 야야투레 코치가 있어요. 야야투레 코치가 있고 성과는 뭐 만치니 감독 유럽에서는 아주 굵직하지만 사우디에서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 대표팀 내에서 성과는 뭐 이제 시작이고요. 역대 아시안컵을 보면 결승 진출은 최다입니다. 6번. 그리고 우승은 84년도, 88년도, 96년도. 많이 했어. 네, 사우디 전성기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기 때 3번이 있습니다. 만치니 감독이 최근에는 3백, 3-5-2 전술로 경기를 펼치는데 그전에는 4-3-3에서 좀 3-2-4-1로 변형이 되는 그러한 공격 전술을 좀 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만치니 감독이 제가 보기에는 나름 이탈리아 대표팀을 이끌 때처럼 볼을 소유할 때 유기적으로 트라이앵글이 그려지는 그런 좀 점유 위주의 팀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이 시기 어느 정도 되는지는 또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지금 뭐 선수들 기술적인 한계도 좀 있고 경기 초반에 이상하게 사우디는 약간 집중력을 놓고 경기를 하는 경향이 선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만치니 감독도 답답해하긴 하는데 어쨌든 내용상으로는 크게 뭔가 포인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핵심 선수는 아르헨티나전 월드컵에서 기가 막힌 원더골을 넣었던 살렘 알도사리. 네. 18경기 9골과 4개 도움. 지금 아릴랄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고요. 아릴랄엔 누가 있느냐? 말콤, 네이마르. 네이마르는 물론 이제 부상입니다. 밀린코비치, 사비치 등이 있는데 이 팀에서 지금 오히려 알도사리 선수가 계속 주전으로 뛰면서 세트피스 키코로까지 핵심 자원으로 좀 통하고 있고요. 오른발 쓰는 왼쪽인 노련하면서도 워낙 좋은 기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해결사 역할을 충분히 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최근 분위기가 안 좋아요.
만치니 감독 부임하고서 4경기가 1무 3패였습니다. 직전엔 올라왔는데 부임하고 난 다음에 전체 분위기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좋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쵸. 그 전에도 계속 연패가 예. 이제 만치니 부임 전에도 사우디가 안 연패였기 좋았죠. 때문에 A매치 8경기 1무 7패였어요. 이때 만치니를 선임하고도 분위기가 안 바뀌니까 그 팬들이 약간 비판을 하는 뭐 왜 데려왔냐. 네,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그러다가 11월이 되면서 파키스탄, 요르단을 꺾고 2연승, 최근 레바논까지 이기고 3연승. 이제 갑자기 이제 완전 직전에는 좀 올라온 겁니다. 네, 흐름을 좀 타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친선전을 만치니 감독이 계속 실험을 좀 하고 월드컵 예선이 되면서 약간 정예 멤버가 되면서 기세가 좀 올라온 게 아닌가 싶은데 사우디 전력은 그래서 아까 제가 약간 농담삼아 오만 쇼크 얘기를 했지만 사실 모르겠어요. 그리고 굳이 따진다면 그래도 사우디의 그 어떤 축구에 대한 의욕이나 다음 또 개최국으로 또 이후에 또 예정이 되어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만치니라는 감독의 그 어떤 노련함을 봤을 때 그래도 사우디 무시 못할 팀이다. 만치니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높게 평가받을 만한 감독이라고 봅니다. 리빌딩을 확실하게 하고 생각보다 들어가서 팀 구조도 탄탄하게 잘 만드는 편이고 그리고 이탈리아 어쨌든 유로 우승이에요. 유로 우승했잖아. 네, 저는 그래서 사우디가 조금 다코스이긴 할 거다라고 최종적으로는 정리를 좀 하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뭐 주요 국가 즉 우승 후보국이라고 볼 수 있는 팀들과 이제 아랍에미리트까지 여기 이제 우리나라를 더하면 메인 국가라고 보면 되겠는데 역시 이란이랑 일본이 좀 부담스럽다. 네. 그리고 모두 다 만날 가능성이 있는 팀들이다. 결국에 이들을 상위 토너먼트에서 만날 겁니다. 준비 잘해서 뭐 대한민국 선수들도 지금 이번 스쿼드가 워낙 좋으니까 좋은 성적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안컵은 TVN 그리고 이스타TV와 함께하세요.